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 구조를 해보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단해 주세요. 네,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사실 보합권에서 시작했던 장, 물론 장 중에는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양봉, 사실 살짝 양봉이죠.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봉인데 코스닥은 윗꼬리가 좀 짧죠.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코스피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좀 더 길게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수급 중에서 외국인의 매매가 좀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조금 소폭 정도 매수로 돌아선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252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로 와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사실 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수상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급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본다라면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은 이 거래소를 좀 강하게 사고 있거든요. 3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로 1,160억 기관 전체 순매수 중에 이 절반 가까운 금액이 전기전자 섹터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기관 중심으로 좀 본다라면은 화학이 그다음에 820억, 그다음이 철강금속이 415억, 그리고 금융업이 405억으로 기관은 이 네 가지 섹터에 가장 크게 좀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순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약품 쪽으로 473억 원이 순매수고요. 전기전자가 한 299억 원,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인데 두 섹터는 순매수, 두 섹터 매수하는 금액 합치면 약 한 8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로 놓고 보면 외국인이 순매도죠. 그 외의 섹터는 대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철강금속과 화학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전체는 기관은 많이 사고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는데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은 의약품과 전기전자는 같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오늘 조금 달라졌죠. 사실 이 전까지 놓고 보면 외국인 전기전자 오늘 사고는 있습니다만 매수 금액이 많이 줄었고 전기전자 섹터를 굉장히 강하게 샀고요. 거의 전기전자 섹터만 외국인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샀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를 가장 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오늘도 전기전자 섹터를 사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약해진 매수만큼
기관이 근데 그 매수를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약보합 정도로 조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관이 외국인의 줄어든 매수를 대부분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전자 섹터를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들, 국내 증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전기전자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외국인 혹은 기관이 많이 산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좋은데 좀 단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이 전기전자 섹터 내에 거의 반도체만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최근에 수급적인 모습 코스피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거래소로 5거래일 연속 샀습니다. 그런데 이 5거래일 매수 금액만큼 사실 그 이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샀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반도체 이외의 섹터로 얼마나 확산되는지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섹터가 좀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 확산되는 정도가 아직까지는 확 눈에 띄게 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조금씩은 지금 매수가 좀 나오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더 좋아지려면은 반도체 이외의 전기전자 섹터,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 외에 가전이라든지 MLCC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더 확산이 돼야지 국내 증시가 좀 더 힘을 받으면서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 지금 2,500선 위에서 조금은 멈칫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확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이 지수가 나오려면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이외의 섹터로도 매기가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양대 시장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팔고 있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는데 또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는 섹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잘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펜텍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는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5%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5,990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 바이오 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9%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27,7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비츠를 보겠습니다. 휴비츠는 구강 스캐너 제조와 신섭 진출 모멘텀도 있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28,0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노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캐나다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 속에서 거래량도 조금 평소보다 많은 상황 속에서 8%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81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서현 이화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공시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 속에서는 3%대 약세를 펼치면서 19,3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텍을 구조를 해볼 텐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스펙 합병 상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업황 회복이 된다면 주가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섹터가 최근에 이 반도체죠. 제가 좀 전에 반도체 이외의 섹터도 좀 주목을 받고 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쪽으로 어찌됐든 수급은 좀 들어오곤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펜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연구소용 자동화 장비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반도체 sek터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섹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상장 첫날 하락하는 이유는 상장 첫날은 사실 나와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유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물량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이런 물량들은
이 수익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죠. 이런 부분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첫날 수익 구간이고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상장 초반에 이 나오는 물량들은 첫날 혹은 길어도 한 3일 이내에는 대체적으로 물량 소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물량 소화 이후에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섹터 혹은 그 종목의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 초반에 좀 하락도 했었죠. 5,6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주가가 다시 밑꼬리도 길게 달았고요. 그러면서 양봉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대부분 좀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는 오늘 단기적으로 물량들이 좀 나왔고 그러면 하반기 그리고 이 섹터의 분위기를 봤을 때 반도체는 분위기가 지금 좋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적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400억이 좀 안 됐고요. 2021년도에는 564억 원, 2022년도에는 1,000억을 넘었습니다. 금년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20년도 30억, 109억, 246억으로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으로 물량을 소화를 했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펜텍이 속한 섹터의 분위기도 좋고 이 회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이 조금 출회된다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버티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단기적으로 상장 첫날에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물량이 얼마나 남았고 언제 팔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 본다라면 오늘 급하게 나올 물량들 상당히 좀 빠르게 장 초반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매도는 힘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장 초반 매물 소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분명히 좀 매력도가 높은 가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19,500원, 목표 가격은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매수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가에 추가 매수를 해도 좋고요. 또 손절 라인은 19,500원, 목표 주가 2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화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사실 요즘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도 잘 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현이화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신공장 설립 소식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좀 전에 휴비츠와 서현이화 섹터는 많이 다르지만 하락하는 이유 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현이화도 좋은 종목이거든요. 1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 서현이화 매출의 80% 이상이 현대기아차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어닝 서프라이즈 냈죠. 이 1분기를 이끌어간 건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였습니다. 그만큼 서현이와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서현이와의 실적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완성차 업체들, 전방 산업들 주가 계속 같이 올라온 것처럼 서현이와도 주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다가 오늘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완성차 업체들 전방 산업도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서현이와 실적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조지아 공장 말씀 주셨는데 전기차 쪽으로도 서현이와의 물량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호실적은 계속이 되고 전기차 쪽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이 회사가 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현이화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감이 가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네, 우선 오늘 세 번째 종목까지 세 종목 다 좀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실적이 우선 좋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입니다. 서현이와 주가가 올랐지만 실적은 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올라간 만큼 서현이와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3년도 예상 실적 보면 매출액은 3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이 2조 8,500억 정도 됩니다. 좋은 실적인데 작년도 좋은 실적인데 금년은 작년보다 매출액이 한 15에서 20% 정도 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의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영업이익 1,500억 작년 기록을 했는데 23년도는 2,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서현이와는 계속적으로 회사 자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밸류에이션도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PER이 우선 5배가 채 되지가 않고요. PBR이 0.6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자리 본다라면. 물론 이제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대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서현이와는 더 낮은 편이죠.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본다라면은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손절 가격은 19,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하는 종목 세 종목 모두를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 추가 매수 유효하고요. 거기에 손절 라인은 19,000원, 목표 주가는 2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사님 유튜브 댓글창에 상담이 좀 들어와서 함께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하는 것 때문에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김정원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데모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16,500원에 10% 들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고민을 좀 남겨주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들도 좋은 모습을 좀 잠깐 보였었고 기계 장비 쪽으로도 거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사실 테마주 같은 성격이었죠. 좀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한 가격을 좀 빨리 좀 사신 것 같고요.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다는 얘기는 저 자리까지 갔을 때 누군가는 좀 빠르게 매도를 했고요. 그 매도를 한 부분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빠르게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건설 경기가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건설주들하고 묶어서 하반기에 PF가 얼마나 안정화되고 건설주가 얼마나 빠르게 살아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이 데모라는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데모의 경우에는 하반기 PF와 건설주의 흐름을 한번 같이 짚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제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종가 베팅 때 짚어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월 16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네. 폴라리스 세원이 종가 지금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 거의 6%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네. 일단은 자동차 종목군들이 계속 좀 좋은 흐름을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특히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중반 이후에 시장은 이제 기존의 자동차 쪽보다는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쪽 섹터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커다 보니까 또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섹터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들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현대 기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본격적인 상승은 다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아무래도 이제 8월 정도 되겠죠. 7월 중순 이후. 그때부터가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세, 그러면서 좀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할 거라 보고 있고요.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세가 계속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상방을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 사업 전반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추세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하실 종목을 가져오셨을 텐데 네. 키워드 힌트부터 먼저 자막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효자 산업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한국 효자 산업 하면 제가 최근에 좀 떠오르는 건 뭐 2차 전지, 네. 뭐 콘텐츠 이런 게 떠오르는데 네. 어떤가요, 본부장님? 그렇죠. 효자 산업, 뭐 우리나라 워낙에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든 자동차든 또 반도체, 뭐 콘텐츠 전부 다 좋은 부분들이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분야에 좀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일 수도 있고, 네. 또 2차 전지일 수도 있고요. 네. 2차 전지 쪽보다는 어쨌든 전기차 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반 TV라든지 이와 관련 이제 IT 부품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 좀 걸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오신 종목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궁금해요. 이 가지고 오신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 지금은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반도체 사실 요즘에 전망이 좀 좋기는 하잖아요. 네. 뭐 최근 들어서 흐름도 좋았고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섹터 전반을 좀 잘 바라봐야 할까요? 반도체 업황은 전 뭐 연말까지 좋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뭐 내년까지도 그렇게 썩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D램이든 뭐 낸드든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인 것이고,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이 팹리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회사는 뭐 업황하고 실제 체감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얘기도 방금 해주셨는데 사실 네. 요즘엔 또 AI가 뜨면서 AI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는 있잖아요. 네. 이 업체도 이것도 같이 좀 하고 있나요? 뭐 AI 쪽은 이 회사는 아직은 뭐 그렇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부각받지는 네.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반도체 지금 뭐 하반기까지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시는 턴어라운드 시점은 어느 정도쯤일까요? 반도체 업황이요? 네. 전체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개념은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3분기, 2분기 후반이나 3분기가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호황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확 넘어가지는 그쵸. 않는다 이런 거죠. 예. 무슨 이게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뭐 그 판도를 어쨌든, 뒤집을 정도까지는 판도를 아니다 뒤집을 이런 정도로 거죠. 뭐 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뭐 바닥에서 갑자기 점 상한가를 그리면서 막 갑자기 호황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호황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뭐 효자 산업으로 이끌어 가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굵직한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업종이라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수요죠.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아직은 미국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데 지난주 한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그 독일 그 소비 관련된 그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소비가 좀 좋지 못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몇 달째 적자가 나오면서 체감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죠. 중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을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제 성장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소비는 계속해서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TV를 바꾼다든가 노트북을 산다든가 뭐 컴퓨터를 바꾼다든가 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스마트폰 시장도 하이엔드폰 시장, 뭐 애플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폴더블폰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중저가 시장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쪽에 대해서 업황이 좋아져야지 반도체 수율이 상당히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버 투자가 뭐 엄청 늘어날 거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전망인 것이죠. 연말에 만약에 소비가 정말로 큰 폭으로 감소가 된다라면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좀 지연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기에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반도체 섹터 하면 여러 가지 종목이 떠오르기는 해요, 네. 본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LX 세미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예전에 실리콘웍스가 이제 LX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름이 좀 바뀐 기업인데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팹리스 관련된 그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이 회사가 거의 1세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세계 점유율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 치고는. 그래서 그쪽 이 팹리스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뭐 AI,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AI가 됐든, 혹은 뭐 차량용 반도체가 됐든, 어쨌든 지금은 이제 D램, 낸드 이런 쪽보다 TSMC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주문형 반도체를 계속 생산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개발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이런 LS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 회사의 대부분의 상당한 매출처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은 조금 매출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TV 판매가 코로나 때 상당히 판매가 잘 된 이후에 뭐 TV라는 건 최소 7, 8년 이상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애들이 그렇죠. 물건 던져서 깨트리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도 그때 온라인 교육이다 뭐다 하면서 상당 부분 한번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이제 판매가 좀 둔화되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매출이 LS 세미콘은 재고 관리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S 세미콘이 계속 이제 좀 기업을 좀 변화시키려고 체질을 개선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전기차용 방열기판 이 제품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고 좀 공장은 다 지었습니다. 근데 내부 설비가 좀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 생산은 안 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그럼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요. 6월 달 늦어도 6, 7월이면 생산에 이제 가동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매출로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전기차용 방열 기판은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은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를 어떻게 열 관리를 잘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또 안전성을 높이냐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은 전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배터리 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배터리 효율성이 뭐 500km 갈 게 뭐 400km밖에 못 가거나 300km밖에 못 가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핵심 부품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력 반도체 쪽 그리고 MCU 쪽 특히 MCU는 차량용 반도체 쪽인데 뭐 삼성전자도 유일하게 투자를 줄이지 않는 쪽이 그 미세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이거든요.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는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었고 지난주에 나온 뉴스는 뭐 이거는 뭐 LS 세미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시험 운행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차량용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LS 세미콘도 상당히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그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LS 세미콘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뭐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거의 연중 최고치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아시아의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주가 지수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5월 말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LS 세미콘은 단기 급등,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는 약간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좀 언급해 드렸다면 오늘 같은 게 약간 중대형주,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이 회사가 내일 당장 뭐 10%, 20% 간다라고 보고 이번 주에 그런 것을 보고 기대하고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6월 달 주가 흐름 혹은 6, 7월 달 좀 대비하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1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8,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지난 그 3월 28일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날 그 저점이 99,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고점이 한 12만 원, 12만 원 정도 사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딱 그 한 달 반, 거의 이제 2달이죠. 2달 가까이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98,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이 이제 11만 5천원, 뭐 12만 원 이 매물 상당히 돌파가 된다라면 상당히 강한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허리 라인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X세미콘 오랜만에 중대형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지금 허리 라인에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난 해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도 영업이익도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 LX세미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본부장님께서는 이 실적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그 영업이익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DDI,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매출이 좀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구재 판매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회사라는 거는 현재 매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매출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바라봐야 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SMB라든지 혹은 뭐 MCU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떤 그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주가를 계속 좀 떠받쳐주고 있지 않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예로 뭐 꼭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상당히 좋지 못했고 이번 1분기도 거의 뭐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죠. 근데 반도체 쪽은 뭐 4조 이상의 적자를 보여줬죠. 2분기 때는 오히려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나올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뭐 7만 원의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뭐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주목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X세미콘은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을 더 주목해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모두 상승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시장은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줍니다. 코스피 시장 0.37%의 상승률로 2,566선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0.83%의 강세로 859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께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오늘까지는 상당히 순환매의 흐름에서의 그 주가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상승하는 업종군들 보면은 그동안 좀 못 올라갔었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키맞추기 장세 흐름들이 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주가 지수의 상승,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강하게 이끌 수 있었던 거는 2차 전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2.6%, 삼성 SDI가 1.5%, LG화학이 2.7%, SK이노베이션이 1.8% 이렇게 오르면서 대형주 그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해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한 4% 가까운 LNF도 한 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좀 외국인들은 좀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승매수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수가 조금은 꺾이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고 오늘도 어제 선물 쪽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강한 매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선물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도 약간 승매도 일부분 이제 금융투자가 어제 오늘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이번 주에는 좀 나올 가능성을 외국인들은 좀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 양상 살펴보니까 방금 전에 금융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소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을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셨는데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 수급 양상을 살펴봤을 때는 오늘 좀 엇갈리게 나타나곤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오늘의 수급 양상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오늘 약간 2차 전지 쪽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이런 쪽에서 좀 강한 매수 상대적으로 강한 좀 매수세를 좀 유입을 시켜줬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그동안 좀 못 담았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금융주 쪽에 대한 매수세가 일부 집중되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그동안 좀 못 오른 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못 오른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오름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시장은 오늘 역시도 긍정적으로 마감이 예상이 됐고 마감을 했습니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한 우리 양대 시장인데요. 수급 양상은 조금 엇갈리게 나타난 시장이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마감했지만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일단 오늘장, 내일장 지금 우리나라는 증시별로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어떤 섹터를 담으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지금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반도체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원 대표님 역시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 속에서 AI향 반도체 훈풍 지속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모든 전문가님들께서 반도체 섹터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하이닉스도 10만 하이닉스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하지만 또 부품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은, 몇몇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직은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메타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 지수 상승을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거의 중심은 AI죠. AI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아마존이든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또 반도체 쪽은 그래픽 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수 기업의 어떤 집중된 흐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AI 관련돼서 그렇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것은 매출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지는 좀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일정 부분 거품이 끼어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지금 거품이 좀 끼어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내일에 좀 주도할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하루하루 지금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현재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좀 엇박자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기존에 좋았던 섹터가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좀 모아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섹터는 쉬어갈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비중을 높여가는 거나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조선주들이에요. 어저께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대부분의 조선주들의 그 추세가 좀 상당히 상방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이번 주에 큰 그 조정이 없다라면 일정 부분의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매수해 보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제약바이오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유한양행이라든지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좀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조금씩은 더 가져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아스코 학회도 예정이 좀 되어 네.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종목을 좀 선별해서 저희가 봐야 할까요? 뭐 아스코 관련해 가지고 일단 유한양행이 좀 기대감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오늘도 좀 주가가 좀 올랐다 보고 있고 뭐 펜트론이라든지 한 몇몇 기업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살아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유망하게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동차 섹터가 차기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 수는 있을까요? 전 지금도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워낙에 이제 그 기업의 상승률만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엄청난 그 주가 상승을 보여줘서 그 섹터가만 있는 줄 아시죠? 또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버릴 수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 저점을 찍고 지금 어느 순간 거의 40% 주가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주가 자체가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기업이 50%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작년 10월 달 기준이고요. 올 1월 달에 보면은 55,000원, 56,000원이에요. 그것도 68,000원이면 겨우 25% 정도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너무 많이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에코프로 이런 몇몇 기업에 계속 관심이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40%, 50% 이렇게 현대차가 작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회사가 50%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들 기업은 이미 시장의 주도주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들 기업이 계속해서 소리 소문 없이 저는 올라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숨어있는 주도주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